아니, 애가 자기 애가 아니라는 그런 거짓말 했다고요? 주리를 틀어야겠죠. 혼내야죠. 혼내야죠. 네. 네, 안녕하세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강효은 변호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강 변호사님 재산분할 맛집이라고 불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셨는데 오늘 상담도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잘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내용이에요? 오늘은 이혼을 했는데 어. 전 남편이 자꾸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명예훼손을 어. 하고 다니는 사연입니다. 찌질이 남편이네. 네네. 아, 네. 어떤 찌질이 남편이신지 한번 볼게요. 저는 3년 전 결혼 15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전 남편의 외도로 결혼 생활은 고통의 시간이었죠. 남편은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고 간혹 집에 와도 화를 내고 폭언을 쏟아부어 아이들도 아빠를 싫어할 정도였습니다. 중학생인 큰딸이 아빠랑 이혼하라는데 그때 정신을 차리고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후에 나름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 남편과는 양육비와 면접 교섭으로만 연락을 했고요. 그런데 몇 달 전 전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데이트 앱으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한테 3천만 원 사기를 당했다면서 저보고 돈을 좀 꿔달라는 겁니다. 너무 한심하고 화가 나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문제는 그 후부터입니다. 전 남편과 저는 대학 때 만나 대부분 친구가 같고 하는 일도 비슷한 분야라 아는 지인들이 겹칩니다. 그런데 지인들에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의 외도로 이혼을 했는데 제가 동네 남자들이랑 다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는 둥. 심지어 막내는 자기 딸이 아니다 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러다 말겠지 싶어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려고 했는데요. 심지어 제 남동생한테까지 별별 거짓말을 다 했더라고요. 제 사정을 아는 친구들은 저를 걱정하고 전 남편을 고소하라고 합니다. 진짜 아이들한테까지 이상한 소리를 할까봐 면접 교섭도 맡고 싶어요. 전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해하기 힘드네요. 네, 이게 이혼을 하면 아무래도 감정은 안 좋으신 건 알겠는데 그치. 그렇다고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그 없는 말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다니는 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애가 심지어 내 애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그거는 진짜, 거는 네. 그러다가 혹시 아이가 어른들 음. 통해서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상처가 그럼요. 되겠습니까? 자, 하나씩 한번 짚어보죠. 자, 일단 한 결혼정보 업체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다고요. 네. 이 한 결혼 정보 업체에서 이혼한 사람들을 상대로 전 배우자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공통적인 답변은 상종 못할 사람이다. 아, 전 배우자가. 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다. 네, 상종 못한 사람이라고. 나머지는 이제 여성별, 남성별로 답변 순위가 그냥 순위만 다를 뿐 이제 내용은 똑같은데 이제 네. 남자분은 뭐 악랄하다, 뻔뻔하다 이렇게 말하시고 여자분은 뻔뻔하다, 악랄하다 막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하기야 뭐 내가 나빠서 이혼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잘못해서 이혼했다는 사람은 없겠죠. 네. 자, 그러면 자, 이 사연에 대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거짓말.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 잘못하면 형사적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남편분이 했던 거짓말을 보면 명예훼손죄, 뭐 이런 아니면 모욕죄, 뭐 이런 것도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외도로 이혼을 했다. 네. 뭐 동네 남자들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 네. 뭐 둘째 딸 막내가 자기 딸이 아니다. 이런 말을 왜 심각해요, 하시는지는 그죠?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는 이제 요건이 공연성, 구체적인 사실 적시, 그리고 그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되는 네. 것을 요건으로 하고요. 공연성의 판단은 이제 전파 가능성을 두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주변 대학 동기들이 다 이제 겹치고 그쵸. 하는 일도 비슷하다고 하세요. 아주 전파 가능성이 네. 1000%죠. 네네. 그러면 뭐 남편은 뭐 그냥 당연히 명예훼손죄 그죠. 해당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해당합니다. 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이제 사실 적시보다 훨씬 처벌 수위가 높잖아요. 네, 높습니다. 처벌 수위가 어떻습니까? 뭐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친구들한테 얘기한 거는 명예훼손이 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사연자의 가족에게 남동생에게 얘기한 네. 부분이 있어요? 네네. 이 부분은 어떨까요? 남동생에게 사연자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한 것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네. 이게 공연성을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쟁점인 건데 법원은 발언 상대방이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경우 공무원 등 관계나 신분으로 인해서 기밀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남동생은 가족이니까 그럼 친밀한 사적 관계니까 공연성이 부정되는 거냐 이렇게 또 단정할 수는 없고요. 대법원 판례 중에 가족들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서 저것이 징역 살다 온 전과자다라고 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족들 모임에서. 예. 가해자는 몇몇 가족 앞에서 말한 거니까 공연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법원은 그 가족들이 또 다른 지인들한테 전할 수 있다고 보아서 공연성을 인정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남동생에게 얘기를 한 것도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네, 그리고 뭐 남동생 사연자분이랑 사이가 안 좋았을 수도 있잖아요. 뭐 남편이 하필 또 남동생에게 말한 것도 그러니까 사연자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사이가 있으니까 또 말한 걸 수도 있고 예, 그런 건 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 막내딸이 자기 자녀가 아니라고 얘기한 부분, 아까 네. 우리 강 변호사님도 같이 분개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처벌 가능할까요? 만약에 아빠가 아이를 만났는데 너 내가 유전자 검사해보니까 너 내 딸 아니다. 실은 맞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너무 충격이고 만약에 지속적으로 이런 말을 하면서 아이를 막 부정한다던가 이러면은 정서적 학대로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더군다나 너 내 딸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농담 애들 놀리려고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정서적 학대가 돼서 아동학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아버지를 지금 계속 면접교섭을 시키고 있는데 사연자분이 네네. 그건 뭐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장래에 이럴 것 같아서 면접 교섭을 제안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상황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아빠가 이제 만난 딸한테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말하고 상처를 주고 하면 학대에 가까운 발언을 한다면 면접 교섭 제안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면접교섭을 제안하고 싶으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요? 법원에 면접 교섭 제안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네. 요즘에는 이제 면접 교섭 제안 신청을 하시면 또 가사조사관을 통해서 아이를 또 심리를 파악하기도 하고 비양육자가 문제되는 행동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또 법원에서 시범 면접 교섭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관이나 판사님 앞에서 네. 비양육자가 아이랑 만나는 모습을 한번 보게 해서 뭔가 좀 필요한 뭐 상담이나 조언이 필요하면 네. 법원에서 그렇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법원을 굉장히 중시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모로서 자녀가 이런 정서적 학대에 처할 위험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배제 신청을 해서 설령 제한은 안 되더라도 최대한 그 사람에게 어쨌든 경고를 줄 수 있잖아요. 네. 그죠? 이런 행위를 계속하면 면접교섭을 배제시키거나 제한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으니까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부분, 그리고 실제로 법적으로 그렇게 제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정도의 내용은 변호사 도움 없이도 본인이 서류 작성해서 찾아서 충분히 할 수 있고, 뭐 서류 작성하는 거를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해서 하나씩 본인이 스스로 셀프 소송, 그죠? 네네. 네,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사연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특히 이제 우리 사연처럼 자녀가 있고, 또 자녀들과 면접교섭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또 우리는 면접교섭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라면, 그 과정에서 배우자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고, 주위에 하는 얘기들이 결국 애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태어났는데, 제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제 자존감이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나는 나쁜 사람의 자식인 거잖아요. 그럼 난 내가 세상을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것이 자녀에게 있어서 커다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 물론 이혼하면서 참 좋게 헤어지기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관련해서 서로 좀 노력을 하면 좋겠다. 오늘 사연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상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